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사흘 연속 오르면서 산타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지수가 급등했던 어제와 달리 이 장 막판에 상승폭을 축소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달러 원환율은 장중 1,484원을 넘어서면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코스피가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세는 이어갔군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0.28% 오른 4,117.32에 마감했습니다. 1조 원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이 또 9천억 원 넘게 샀고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하며 장중 4,140선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주가 지수를 밀어올렸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0.9% 오른 11만 1,500원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다만 개인의 1조 원 넘는 매도세에 코스피는 상승폭을 줄이며 4,110선에서 턱걸이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거품론이 진정되고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지만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환율은 더 올랐죠? 네, 환율은 어제보다 3원 50전 오른 1,483원 6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484원도 넘어서면서 올해 환율 최고가인 1,487원 60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업체들 결제 수요와 서학개미 환전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개인 기관 등이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달러가 더 많아 수급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도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사이에 외환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요. 수출기업과 증권사까지 동원해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렇게 1,40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내년에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고환율 장기화 여파로 수입 원재료 가격이 뛰고 덩달아서 국내 식품 물가에도 영향을 주면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국내 식품 원료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환율에 물가도 비상이 걸리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 수입 물가는 원화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고기 수입 물가도 같은 기간 60% 넘게 뛰었습니다. 국제 물가 자체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환율이 상승하며 원화 환산 기준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이달 평균 환율은 약 1,473원. 지난 10월부터 벌써 3개월째 월 평균 1,400원을 넘어서며 기록적인 고환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환율도 올해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런 고환율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고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 전반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려를 하는 것인데요. 금융기관들에 있어서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국이 외환 스와프 재연장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1,500원을 가지 못한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달러가 급격한 약세를 적어도 한 2, 3% 이상은 떨어지지 않으면 환율이 내려가는 것도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구조적 수급 문제로 고환율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율이 물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 부담 등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고환율 여파로 먹거리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체들이 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중량을 줄이는 꼼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치킨입니다. 치킨 가격은 그대로인데 크기는 작아졌다고 느끼신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이어서 국세청까지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고환율과 물가 불안 속에서 이런 가격 꼼수로 이익을 챙긴 기업들이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A유통업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 고기를 싼 값에 들여왔습니다. 이 고기는 바로 시장에 풀리지 않았고 사주 자녀가 소유한 계열업체를 거쳐 유통됐습니다.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추가되면서 고기값은 오르고 이익은 사주 일가에 돌아갔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은 수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의 배당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주의 자녀는 고가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건설사의 붙박이 가구를 납품하는 한 업체는 경쟁사들과 납품 단가를 담합했고 이렇게 오른 가구 가격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됐습니다. 치킨과 빵 등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물가 불안을 키운 기업 31곳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 외환 자료를 활용해 탈세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먹거리부터 패션업계까지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고 줄줄이 가격을 올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환율 기조가 더 길어지면 물가는 내년에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비교적 저렴했던 테이크아웃 커피점도 치솟는 물가에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800원인데 새해부터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환율로 커피콩의 국제 시세가 최근 급등한 영향 때문입니다. 실제 5년 사이 4배가 뛰었습니다. 외식 물가 오름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성비 초밥 뷔페인 쿠우쿠우는 지난 1일부터 일부 매장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 올렸고 신라와 롯데호텔도 성인 저녁 뷔페 가격을 22만 원대로 10% 인상했습니다. 원화로 사들이는 수입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신발 브랜드 닥터마틴은 다음 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22만 9천 원으로 9% 올리기로 했고 명품 업계도 새해부터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환율 1,400원대에서 지금 거의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올리고 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치솟는 물가에 소비의 주축인 40대 가구의 소비 지출 증가율은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와 집세 오름세는 계속되고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신한카드에서도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이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 19만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무엇보다 금융 플랫폼에서조차 민감한 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내부 통제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재 기자. 네, 윤재입니다. 윤 기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 18만 1천여 건을 비롯해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을 포함해 총 19만 2천여 건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습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의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신한카드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당사자 혹은 정보가 유출된 가맹점주 전원 등 대상자도 아직 미정입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대규모 해킹 사고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불안한데 이번 유출 배경은 뭡니까? 네, 신한카드는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업점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해당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이나 시스템 침입은 없었지만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우리카드 사례가 비슷한데요. 우리카드는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카드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1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목적외 이용과 카드사의 내부 통제 부실을 핵심 위반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SBS 비즈 인지입니다.
정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서 영업정지나 택배 운송 사업자 인허가권 박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오늘 쿠팡 사태 범정부 TF 첫 회의가 열렸죠? 네, 쿠팡 침해 사고 대응과 의혹 규명을 위한 TF로 조금 전 첫 회의가 끝났습니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쿠팡의 침해 사고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TF의 배경을 쿠팡의 미흡한 대처라고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쿠팡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사고의 원인,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정부 차원에서 나선 만큼 쿠팡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TF는 쿠팡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집중 점검한 뒤에 영업정지나 택배사업자 인허가권 박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미 국세청은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 등 쿠팡 전반에 대한 특별 세무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치권도 연말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출석 요구도 재차 추진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올해 정부가 두 차례 초강력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 극명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쏠림 정도가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심해졌습니다. 내년에도 주택 공급 부족과 늘어난 유동성 탓에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1월 말 기준 43.3%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시가총액처럼 시세의 세대수를 곱한 값을 뜻하는데 서울 집값이 치솟으며 2020년 8월 전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집을 규제가 적용되면서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구입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수요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게 올해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문제는 내년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는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올해보다 4.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명목경제 성장이 한 두세 배 이상 지금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상승이 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대출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다. 시중 통화량은 지난 10월 4,466조 원으로 2년 사이 740조 원가량 불었고 주택 구매 잠재 수요층인 30세 도달 인구도 내년 73만 명으로 평균치인 67만 명을 웃돕니다. 무엇보다 내년 수도권 준공 물량이 12만 호로 예상돼 최근 3년 평균치인 22만 호 대비 반토막에 그칩니다. 공급 절벽과 월세 수요 가속화가 겹치면서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도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처럼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주택 공급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급 신호만으로도 여전히 천정부진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 내년 초 발표될 공급 대책마저 먹히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추가로 집값 상승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달 들어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메시지를 계속 내는 중입니다. 지난 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평촌 신도시 현장을 방문했고 약 20일 만에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간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만 가능했던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는 앞으로는 모든 구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에 주민들이 내야 하는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쓰는 것도 가능토록 해 학교용지 부담금까지 내야 했던 이중부담도 없앨 예정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5.44로 올해 2월부터 9개월째 오르는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묶여있는 매물이 풀리도록 거래세 인하 등 세금 제도 손질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급 대책이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나오는 이유는 세금 규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연내 예정됐던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당정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더 필요해 해를 넘길 수 있다고 시사한 상황.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간을 들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초고령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됐고 청년 취업 한판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인 일자리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영 기자,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군요. 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전년보다 50만 4천 명 늘어 1,0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반면 청년층 인구는 22만 9천 명 줄어든 1,440만 명, 중장년층 인구는 14만 7천 명 줄어든 2,003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등록 취업자는 고령층 344만 4천 명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감소한 것과 달리 10%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취업 상태인 노인들의 비율도 34.3%로 증가해 노인 인구 3명 중 1명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세대 간 격차는 더 뚜렷해지고 있죠. 네, 지난해 고령층의 46.3%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년층은 11.5%에 그치며 차이가 컸는데요. 중장년층도 45.5%가 주택 소유자였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주택을 소유한 청년층은 11만 6천 명 줄었지만 중장년층은 17만 4천 명, 고령층은 60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부담은 청년층이 가장 컸는데요.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5,843만 원으로 중장년층의 1억 562만 원과 노년층의 5,413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무주택자와 비교한 대출 잔액 중앙값도 청년층이 6.5배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층은 3배, 노년층은 2.7배였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서울 시민이 1인당 소득 9년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의 1인당 개인 소득은 3,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지역별 편차는 더 커졌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1인당 개인 소득은 2,78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4만 원, 5.5%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222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1년 전보다 6% 증가하면서 2016년부터 9년째 전국 1위입니다. 기본적인 피용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 재산소득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 이외에도 울산과 대전 등의 소득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제주의 1인당 개인 소득은 자영업 부진 속에 2,461만 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서울과 비교해 761만 원 더 적었습니다. 재작년 개인 소득이 가장 높았던 서울과 가장 낮았던 경남의 격차가 671만 원이었는데 지역 간 편차는 더 벌어진 셈입니다. 첨단 산업과 일반 제조업의 격차 벌어진다는 것들을 감안하고 고임금 일자리들이 역시 서울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이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지방은 이게 못 쫓아갈 가능성이 조금 많은 것 같다. 이런. 작년 전국의 총 생산 규모는 2,56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49조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경제 성장률은 2% 증가했는데 제조업과 운수업 등을 앞세운 경기와 울산 등의 성장률이 3%대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건설업 부진 등의 여파로 충북과 대구, 강원은 역성장했습니다. 또 경남은 선박과 방위 산업 포조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충남의 경제 규모를 앞섰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캐대언과 K컬처 열풍을 타고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안경점하고 약국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객 하나 씨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시력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갖고 안경점부터 찾았습니다. Optics are famous in Korea, so I saw that it's good price, good quality, really fast.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는 약국입니다. So we want to buy some skincare products. I think it's pretty popular, at least on like the Chinese social media. 서울 명동과 강남 등 대형 약국 쇼핑은 하나의 관광 트렌드가 됐습니다. 외국인 트래픽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내국인이 비중이 더 높다가 외국인이 더 비중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68% 증가했습니다. K컬처 열풍 속에 올 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였던 2019년보다 100만 명 늘어난 1,87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방한한 관광객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 차지했고 K푸드와 K야구 홍보에 힘입어 타이완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27% 늘어 사상 최다 방한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앞으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이른바 컵따로 계산제가 추진됩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놨는데요.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가격 인상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나리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가량 대폭 줄인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일회용 컵 값을 따로 계산하는 컵 따로 계산제입니다.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식하고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효과 있고, 그리고 그게 싫다 그러면은 뭐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텀블러를 쓴다든지 그런 노력도 할 것 같고요. 정부는 컵값에다 탄소 중립 포인트, 매장 할인 등을 더하면 대략 1,000원 이내 차액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음료값과는 별개로 일회용 컵 비용이 더해질 판이라며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의 피로도만 높일 뿐 실제 플라스틱 감축 효과에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플라스틱의 본질은 일회용 포장용입니다. 근데 지금 감량의 메인은 일회용품이거든요. 지금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통으로 빠져 있다. 종이 빨대 불편 논란으로 사실상 규제가 사라진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은 전문가와 시민, 국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교차로나 복잡한 교통지역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가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이런 보험 사기 처벌을 강화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런 고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대상 지역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얼마나 확대되는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대상 지역을 기존 35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최근 고의사고 적발이 많은 지역 100곳을 선정하고 반기마다 대상 지역을 업데이트할 예정인데요. 기존 티맵과 카카오 내비에 더해 네이버 지도 길찾기 서비스에도 음성 안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내 서비스는 기존 사고 다발 지역 진입 15m 전에 안내하는 방식에서 진입 150m 전
전부터 음성 안내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고 대처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 해당 진로 변경이나 좌회전 고의 사고 등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한 팝업 기능을 추가해 사고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확대하면 이 고의 사고를 이용한 보험 사기 피해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의 사고는 제도 시행 이후 약 21.1%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동차 고의 사고는 주로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야간 등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의 적발 금액은 모두 82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5% 증가하며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전체 적발 금액인 5,704억 원의 약 14.4%를 고의 사고가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 사고 다발 지역과 사고 유형을 분석, 선정해 내비게이션 3사에 보내고 음성 안내 시스템 개발 여부를 확대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평균 약 7.8% 인상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세대가 3%, 2세대가 5%, 3세대가 16%, 4세대가 20%로 산출됐습니다. 개별 인상률은 상품의 갱신 주기와 종류,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